안녕하십니까. 전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번 기술관리 대행자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술관리 대행자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기술관리 대행자라는 것은 뭐냐면 대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인데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력과 장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사업에서, 우리가 기관에서. 자, 기술관리 대행자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죠?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이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술사 사무소가 들어가겠죠. 자, 기술사 사무소는 당연히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죠.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기관.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기술관리 대행자는 세 가지 기관이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사, 사무소가 해당합니다. 자, 문제 53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기술 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틀린 것은 갑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따라서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 해당합니다. 답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 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합니다. 답은 폐기물 관리 및 설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 내용 자체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시면 시험에서는 상당히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기술관리인이 필요한 시설의 규모를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 규모를 살펴봤으니까 그 규모에 해당하는 우리가 시설에 따라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먼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에서 매립시설, 소각시설, 의료 폐기물, 음식물류, 그 밖의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을 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매립시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구별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격 종목이 뭐죠? 폐기물 처리기사,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폐기물에 관계되는 것들은 폐기물 자격증은 다 필요해요. 다 해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가 있어요. 폐기물 기사를 제외한 환경 자격증 중에. 그러면 대기환경기사와 수질환경기사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고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이 있어요. 토양환경기사도 마찬가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폐기물 시설 중에서 소각이 필요하다. 그럼 소각에서는 소각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나오죠? 대기오염 물질이 나와요. 그러면은 대기환경기사는 필요한데 수질환경기사는 필요 없는. 자, 그리고 매립시설이 있어요. 매립시설에서는 침출수가 나오죠. 침출수는 실제로 보면 수질오염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침출수가 배출되는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환경기사는 필요한데 대기환경기사는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매립지라는 것은 어디에 매립지를 만들죠? 토양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토양환경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소각시설에서는 토양하고는 관계없으니까 토양환경기사가 필요 없어요. 일단 이렇게 구별을 해야 돼요.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가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에 필요 없느냐. 왜? 환경이니까 그 자격증을 넣어서 오답을 많이 만들거든요. 또 하나, 의료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수질과 대기와 토양은 의료 폐기물에 관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수질이나 대기나 토양은 의료 폐기물에서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음식물류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침출수가 나오니까 수질에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발효나 소각을 시키면 대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류는 수질과 대기 자격증이 다 같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자, 먼저 매립시설을 보겠습니다. 자, 매립시설에서는 폐기물 처리 기사, 폐기물이니까 당연히 폐기물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질환경기사, 토목환경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화공기사, 토양환경기사.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환경기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놔야 돼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매립시설에서는 당연히 폐기물 처리기사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매립시설은 침출수가 나오니까 수질에 관계되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질환경기사. 그리고 매립지는 우리가 토양이죠, 토양. 그래서 토양에 관계되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토양환경기사. 그리고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사, 화공기사 같은 경우에서는 구별을 여러분들 굳이 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오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는 대기환경기사는 매립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소각시설입니다. 매립시설의 반대가 소각시설이죠. 자, 소각시설을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 시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폐기물이니까. 자, 소각을 하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죠. 따라서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대기환경기사가 필요해요. 자, 토목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화공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중 한 명 이상.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 없어요? 수질이 필요 없어요. 토양도 관계없죠? 토양환경기사가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입니다.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에도 큰 영향이 없고 대기에도 큰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여기서는 산업기사입니다. 규모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폐기물은 무조건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수질 대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임상병리사, 위생사 중에 한 명. 특히 여러분들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의료 폐기물이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와요. 근데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나머지도 설명하겠지만 어차피 다 어떤 게 나올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는 요거예요. 다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의료 폐기물에서는 지금 여기 산업기사가 필요하니까 수질환경, 산업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토양은 산업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필요가 없어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꼽혀진 게 이게 정답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에.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물류를 보겠습니다. 자, 음식물류에서 당연히 폐기물이 필요해요.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그리고 음식물은 침출수가 나오거든요. 물기가 있잖아요. 태우면 오염 물질이 나와요. 발효시키면 가스가 나오고, 가스를 관리하는 것, 입자를 관리하는 게 대기잖아요. 그래서 수질환경 산업기사가 필요하고 대기환경 산업기사가 필요하죠. 토양은 산업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화공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그렇죠? 구별할 수 있겠죠? 여기는 자격증 3개가 다 필요해요. 다 들어가도 돼요. 근데 의료 폐기물에서는 폐기물만 들어가야 돼요. 소각에서는 폐기물과 대기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매립에서는 폐기물, 수질, 토양만 들어가야 돼요. 구별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구별 못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시설별에 관계되는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입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자, 5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시설인 매립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매립시설입니다. 매립시설은 뭐가 나오죠? 침출수. 그러면 일단 폐기물 필요하죠. 폐기물은 다 필요하니까. 그럼 침출수를 관리하는 사람이 수질이 대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대기가 필요하나요? 필요 없나요? 대기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매립지니까 토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먼저 살펴보세요. 가번 화공기사, 나번에 대기환경기사, 다번에 토목기사, 라번에 토양환경기사. 대기가 필요 없다 했잖아요. 정답은 나번. 자, 55번.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에서 의료 폐기물입니다.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의료 폐기물에서는 폐기물 필요하죠. 그리고 위생사 필요하죠. 그리고 임상병리사가 필요하죠. 그럼 필요 없는 게 뭐 있어요? 수질, 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는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음식물류는 폐기물 필요해요. 그럼 침출수 나오니까 수질이 필요해요. 소각하면 오염물질이 나오니까 대기 필요해요. 폐기물이 다 필요해요. 그죠? 다음에 토양환경 산업기사, 다음에 수질환경 산업기사, 다음에 대기환경 산업기사, 다음에 토목환경 산업기사. 토양은 산업기사가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요. 토양환경은 산업기사가 없어요. 기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 수질 필요하고 대기 필요하고 토목 필요하고. 그러니까 토목이나 전기나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외워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질이 필요한 업종인지 대기가 필요한 건지 토양이 필요한 건지. 토양은 기사밖에 없어요. 산업기사가 없습니다. 산업기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그죠? 그 다음 의료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은 다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폐기물, 위생사, 임상병리사. 수질 대기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다시 드렸던 내용을 봐드리면 자 이렇게 이 꼽히신 거 있잖아요. 이 꼽히신 게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수질과 관계 있는 시설인지 대기에 관계 있는 시설인지 그리고 수질 대기에 공통으로 필요한 시설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술관리인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틀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26번 항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26번 항목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입니다. 교육.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은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의 기술관리인, 그리고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교육을 받아야 할 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해당자의 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받지 마라. 그러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을 자를 고용한 자는 같은 항해 규정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죠.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아니에요. 고용한 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교육 대상자 중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1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그리고 4번에는 2번과 3번, 바로 위에 있는 2번과 3번에 따른 자 외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그리고 5번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주기가 있겠죠. 몇 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3년마다 교육을 받습니다. 법적인 교육이죠. 그래서 환경은 전부 다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게끔 돼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57번. 폐기물 처리 업체에 종사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몇 년마다 받아야 하느냐? 법정 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3년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1번,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자의 신고를 한 경우, 그리고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변경 허가는 제외시킵니다. 변경 허가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받는 걸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변경 사유에서 허가를 받는 것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수집 운반 신고, 변경 신고 제외, 그리고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그러면 교육기관과 교육 대상자를 우리가 보면 교육기관은 먼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1번과 2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이제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폐기물 처분시설,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 그리고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내가 설치자인데 내가 기술관리를 해요. 그럼 내가 교육을 받는 거죠.
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따라서 설치 운영자도 교육 대상이고, 그리고 기술 담당자도 교육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느냐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나 한국환경공단,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을 받게 돼요. 58번.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폐기물 처분 시설의 기술 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 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 관리를 하는 자에 대한 교육 기관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은 한국환경공단, 답은 환경보전협회, 답은 한국폐기물협회, 답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자, 지금 한국환경공단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협회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고 한국폐기물협회 있어요. 자, 그리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있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시게 되면 환경보전협회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1번에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서류를 제출한 자,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폐기물 처리업자가 고용한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 담당자는 환경보전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재활용환경성 평가기관의 기술 인력이 되고, 그리고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기술요원들이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자, 1번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전체 6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 폐기물 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 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기술 담당자 과정,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기술 인력 과정,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기술 요원 과정. 이 과정들이 폐기물 처리 담당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받는 일수, 교육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교육 기간은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 근데 이 3일 이내는 여기서 1번에서 4번까지.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의 교육 기간은 3일 이내 교육을 받게 돼요. 자, 반면에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5번과 6번 같은 경우에서는 며칠이냐면 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과정과 폐기물 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 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 담당자 과정은 교육기간이 3일 이내. 반면에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 기술인력 과정과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기술요원 과정은 5일 이내의 교육기간을 가진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7번 항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7번 항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처리 명령 대상이 되는 초업 중단 기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있어요. 자, 먼저 1번 동물성 잔재물과 의료 폐기물 중에서 조직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입니다.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은 며칠이 되느냐 하면 15일. 그래서 처리 명령 대상이 되는 초업 중단 기간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15일. 그리고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존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래서 중대한 위해, 해를 끼치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 정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는데 3일에서 1개월 사이에 10월 이내에 처리해라, 20일 이내에 처리하라 나오면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보통 1개월을 기준을 하게 됩니다. 자, 부패나 변질은 빨리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일. 그리고 위해한 중대한 위해를 발생할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3일에서 1개월 이내에 정하고, 그리고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개월로 정해놓고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출제된 문제예요. 아래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동물의 잔재물과 의료 폐기물 중에서 조직물류 폐기물 등의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입니다.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어요.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하거나 폐업으로 조업을 중단하면 기간을 정해서 그 폐기물 처리업자나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폐기물 처리에 관계되는 기간을 묻는 거죠. 그러면 부패나 변질은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며칠 이내가 되는 거죠?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겠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28번 항목에 보시게 되면 처리이행 보증보험의 보험 금액의 산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보험 금액을 어떤 방법에 따라서 산출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자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자 같은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에 따른 양, 여기서 종류별 처리 단가에 따른 양을 허용 보관량이라고 합니다. 허용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2배입니다. 곱한 금액의 2배. 자, 그리고 허용 보관량을 초과한 초과 보관량의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에 초과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허용 보관용 금액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곱한 금액의 2배가 되는데 초과 같은 경우에서는 초과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일반은 2배, 초과는 5배.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일반은 2배, 초과가 되면 5배. 반면에 폐기물 처리 신고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단가에 따른 시설 중에서 보관시설에서 보관 가능한 양을 곱한 금액의 몇 배가 되느냐 하면 2배. 그래서 초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2배. 초과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5배. 출제 빈도는 아주 낮습니다. 자, 그리고 29번. 방치 폐기물이 있어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 기간입니다. 자,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을 먼저 1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이 있고 2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두 가지로 나타냅니다. 자, 먼저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그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 보관량의 2배 이내입니다.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는 양은. 반면에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에서는 그 폐기물 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몇 배 이내? 2배 이내. 그래서 처리량 같은 경우에서는 공이 2배예요. 처리업자든 신고자든. 그래서 보관량에 해당하는 2배 이내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문제 60번.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때에는 처리량과 처리 기간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에 대한 기준으로 만든 것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든 폐기물 신고자든 어때요? 전부 다 2배 이내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허용 보관량의 2배 이내.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구별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구별을 했으면 기억을 하기 쉽게 숫자가 똑같으면 똑같은 내용의 숫자를 기억하는 게 우리가 답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처리량을 배웠으니까 처리 기간을 또 배워야 되겠죠. 자, 처리 기간입니다. 처리 기간은 2개월이에요. 처리 기간은 2개월인데 항상 뭐가 있어요? 연장이 있어요. 왜 연장 기간을 두느냐면 부득이한 천재지변과 같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1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을 해줘요.
그럼 시험상에서 연장기간 포함, 연장기간 제외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처리기간은 2개월인데 연장기간은 1개월. 그리고 처리기간에 비해서 연장기간이 더 클 수는 없어요. 연장기간은 처리기간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61번. 자, 다음은 방치 폐기물의 처리 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 폐기물의 처리량을 고려하여 1번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처리 기간 내에 방치 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하면 2번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처리 기간이 되고 2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연장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리 기간은 2개월, 연장 기간은 1개월. 따라서 2개월, 1개월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죠. 자, 그리고 30번 내용입니다.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입니다. 그러면 장부를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간은 3년. 잘 나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부를 갖추어서 두고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 1번과 4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재활용 상황, 처리 실적 등을 8번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서는 제품과 용기 등의 생산, 수입, 판매량과 회수 처리량 등을 말한다.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다시 말해서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입니다. 자, 그런데 9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9번에 해당하는 경우와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자, 9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여기 있죠. 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는 자. 그러면 9번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3년. 그래서 9번에 해당하는 자는 2년. 그리고 나머지 1번에서 8번까지는 최종 기록한 날로부터 3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오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문제는 62번 3년짜리로 나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기물의 발생, 배출, 처리 상황 등을 기록한 장부의 보존기간으로 알맞은 것은 체중 기조일을 기준합니다.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의 발생이나 배출이나 처리 상황 등에 관계되는 기록, 무조건 3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1번 항목을 보겠습니다. 자, 31번 항목에 보시면 시험 및 분석 기간입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검사할 때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시험 분석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이나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이 빠지는 경우는 어때요?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6번 비료관리 시행 규칙에 따른 시험 연구기관, 7번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8번의 전용용기 검사기관, 그리고 9번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 제품을 시험 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해서 고시하는 시험 분석 기관이 해당을 하겠죠. 자, 63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검사할 때에 배출되는 폐기물이나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의 함유 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 분석이 필요하면 시험 분석 기관으로 하여금 시험 분석하게 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시험 분석 기관으로 틀린 것은 자, 4번 한국환경시험원, 나번에 한국환경공단, 다번에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나번에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일단은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기술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항상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을 해서 중요한 내용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꾸준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한 번 정도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을 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또 잊혀져요. 그리고 복습을 해야지. 여기서 복습하라는 것은 들으면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시간마다 정리를 해둬야지 조금씩 내가 공부했던 양이 쌓이고 그리고 내가 또 암기해야 되는 내용 양을 적어 놓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시간 날 때마다 내용을 암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복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